굉장히 학생들에게 친화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전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교수님께서 2시 10분 정도 오셔가지고 설치를 미리 하겠다고 일찍 도착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강의가 조금 늦게 끝나고 설치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 내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박수 한번 세게 주시죠. 네. 항상 이런 어려운 교수 때문에 전국 대학교 370개라고 보지만 1시간이 꼭 가서 세다고 하는데요. 오늘 죄송합니다. 교수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들을 수도 없고 어쨌든 1시간 전에 와서 우리 교수님들 위해서 좀 재밌게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그냥 그런 시간적으로 안 돼서 일단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뭘까요? 뭘까요? 지금 제가 좀 일찍 여기 들어왔다면 지금 유튜브에 라이브러리로 이 교실을 생중계로 지금 내버릴 수 있는데요. 그걸 지금 설치 시간이 안 돼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기존에 중계방송차가 와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요, 많은 스태프들이 와야 되죠. 근데 제가 쓰고 있지 않는 제 스마트폰, 그리고 몇만 원짜리의 이런 이 거치대, 그리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연결해서요, 오늘 지각한 학생들, 수업 오지 못한 애들, 그리고 오늘 아예 수업을 그냥 수업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 저장해 놓으면 우리의 교수자들의 콘텐츠 아닐까요? 네, 이렇게 해서 수업의 이 라이브한 부분을 연결할 수도 있지만, 연결 아니면 그냥 이 스마트폰으로 오늘 수업을 레코딩만으로도 내 수업의 DB가 모아지는 세상. 우리 교수님 콘텐츠 있으신가요? 혹시 이 부분이 조금 좀 약하다라고 한다면 절대 뭐 팔론도 아닙니다. 장비 팔론도 아니고요. 이런 쪽에 관심이 제가 많아서요. 이것만 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연구실이나 자택이나 아무 데서도 1인 방송국에 제가 그 스마트폰 키고요. 네, 유튜브로 라이브 걸어놓고요. 생중계할 수 있는 세상. 교수님들 강의 공개하고 계신가요? 여쭤봅니다. 네. 강의 공개 이제 남이 타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의 생존을 위해서 강의 공개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해도요.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교실을 열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교실을 열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옷차림새부터요, 교실에 와서 수업 준비에서부터 모든 부분을 다 바꿀 수 있다는 거. 오늘 우리 교수님 2시간 모시고 출발하지만 혹시 오늘 뭔가 이렇게 열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도 내 수업을 한번 공개해보자. 어디에요? 어디에 공개하면 좋을까요? 유튜브에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년후에 연금으로 같이 연결되어지는 세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년후에 연금으로 연결되는 세상. 저의 유튜브 채널인데요. 여기에 12,000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올렸을까요? 2011년에요. 저의 수업의 자료를 학교의 교수 개인 홈페이지에 올릴 수가 없어요. 용량이 너무 적어서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네이버에 카페를 개설합니다. 네이버에 카페를 개설해 보니까 네이버에서도 무한정 용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고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의 URL을 카페에다가 링크식해서 학생들에게 수업의 자료를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이렇게 그냥 시작했던 부분이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저의 연금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은 광고로 안 돌렸는데요. 이제 작년 제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작년한 무렵에 광고 유료로 돌려놓고 은퇴하는
교사로서 손을 대지 못했던 저희 유튜브 채널에 남는 시간에 제대로 된 콘텐츠를 올리면서 지금까지 교직에 있었던 저희 TV 플랫폼을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시니어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까요? 안 될까요? 네. 왜 대답들 안 하나요? 네. 너무나 기가 막힌 세상 온 겁니다. 네. 너무나 기가 막힌. 네. 이게 절대 뭐 파는 거 아닙니다. 네. 이건 뭘까요? 수업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질문으로 끝내라고 합니다. 교수 이야기가 정답이 아닌 세상. 교수 이야기 섣불려고 끝까지 해도 붙들고 있지 말고요. 이제 무한한 상상력에 우리 애들의 물렁물렁한 이 창의적인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이 수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시작하고 질문으로 계속 연결되어지는 수업. 이제 10주차인데요. 11주차, 12주차 계속적으로 질문의 영역이 넓혀져서요. 우리 애들이 이 전공 과목을 듣고 그래, 이 질문을 가지고 더욱더 심화적인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리드해야 될, 안내해야 될 튜터의 우리의 직분이라고 할 거예요. 네, 뭘까요? 기존 같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들고 이거 무슨 제품, 이거 무슨 기능이라고 먼저 우리 교수자 중에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학습자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더 이상의 어떠한 제품의 연결성 없이 정보 가지고 계시네요. 거기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제품이 굉장히 좋은 건데요. 뭘까요? 네, 오늘 말씀 주시면 제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뭘 가져왔을까요? 네, 틀리 가져왔습니다. 저 전공이 치과 보철이거든요. 치과 보철의 전공 교수가요. 교육학, 네, 교육공학 아닙니다. 한국의 교육혁신의 패러다임에 이 교수법의 1인자로 서 있습니다. 자신합니다. 370개 대학을 돌고 있는데요. 네, 틀리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 이제 오래 살아야 됩니다. 네, 드릴 수는 있지만 곧 이주셔야 된다. 네, 이거 좀 이따 다시 드리겠고요. 이건 뭘까요? 네, 제가 뺐습니다. 네, 귀엽네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 드네요. 이 스마트폰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진다고 할 거예요. 어플 하나 키고요. 어플 키니까 초록색이 들어오면서 저의 이어폰하고 연결이 되죠. 여기에 홈으로 가서 블루투스 스피커 모드로 돌리고요. 제가 우리말로 하고 지금 우리 교수님들은 중국 학생들로 가져가면 제가 오늘 중국 학생들하고 수업할 수 있죠? 눌러서 오늘 우리 교수님들 조금 늦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좀 10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今天我们的教授们开始晚了一点，不好意思，我要晚点再加10分钟，谢谢你。 중국 학생은 중국어로 얘기하면 제 귀에 라이브하게 한국어로 들리죠. 교실에 들어갈 때 학습의 도구 하나입니다. 학교에서 사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많은 캠퍼스에 글로벌 학생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교수자의 준비물이에요. 저 구뚱방에 앉아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렇게 연결시켜서 글로벌 학생들을 학교의 특성으로 연결해주는 이러한 간단한 통역 이어폰만으로도 우리 대학을 살릴 수 있고 내 교실을 살릴 수 있고 우리 대학에 오는 글로벌 학생들의 미래도 살릴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여기 한번 여쭤볼까요? 앞으로 향후 5년 후면 이 통역의 이어폰의 이 스마트 체제가 어디까지 연결될까요? 지금 가격대가 20만 원대인데요. 향후 5년쯤이면 누구나 이어폰에 들어있는 꽂혀있는 이어폰에 이러한 통역의 기능이 그냥 탑재되지도 않을까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교실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지식의 채널은 이미 정보 검색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대학의 이기가 어디에 와 있죠? 유튜브가 대학의 이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십시오. 내가 배우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모든 것이 텍스트, 이미지가 아닌 영상으로 다 제공되어지고 있는 세상에 정작 교수자들의 콘텐츠는 유튜브에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나의 콘텐츠는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콘텐츠가 소셜의 플랫폼에 프로페셔널 브랜드로 하나 개설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교직의 삶도 나름 참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교수님들 콘텐츠 어디 있으신가요? 요즘 정년을 앞둔 교수님들이 네, 굉장히 우울하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년을 앞둔 교수님이 우울하다는 이야기가 뭔가요? 네, 정년 앞둔 연구실에 있는 그 많은 중요하다고 하는 그 많은 고서들 도서관에 전화하니까 도서관에서 뭐라고 해요? 75년 이상 것만 받고 그 전에 그거 받지 않습니다. 지부원 사모님한테 전화했더니 어떻게 해요? 한 권도 못 받았다. 네, 회계착오를 했더니 3,000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시려고 하니까 30년에 넘는 교직의 히스토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콘텐츠도 하나도 없고요. DV도 하나도 없고요. 빈 몸으로 가려니 그때 가서 내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나의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1인 방송국을 하나 개설해서요. 나의 브랜드의 확장성도 되고요. 나의 삶의 확장성도 되고요. 노후의 삶도 같이 연결해 보는 것도 나름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제가 이어폰 하나만으로도 과연 대학의 학생들한테 영어 중요하다, 언어 중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교수님들 자녀분들에게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안내하실 건가요? 교수자들이 학생들하고의 만남에서의 인간에 대한 꿈에 대한 제시를 많이 하는데 꿈에 대한 제시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해봐라라고 교수님의 말을 듣고 열심히 했는데 3, 4년에 이미 스마트화되어 있습니다. 누가 책임을 질 건가요? 이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저는 저의 관점에서 학생들하고 면담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세상의 흐름성만 따라가자. 세상의 변화에 선두주자는 못해도 흐름성만 따라가는 우리가 된다면 그래도 나름 세상에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교수님들 역으로 세상의 흐름성과 같이 따라가고 있나요? 그렇죠, 모릅니다. 자문자라고 한번 해보시면 나는 세상의 흐름성에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지. 제가 지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3R이라고요. 네. 세계를 알지 못하는 어떤 이 집단의 족속이라 해가지고 제가 3R이라고 지었습니다. 3R이 뭘까요? 교수님들 혹시 3R족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3R족이 뭘까요? 우리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알아야 될 핵심의 역량 3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3R이라고 붙였어요. 뭘까요? 디지털 문화를 알아야 되는 DR족, 스마트 문화를 알아야 되는 스R족, 유튜브 문화를 알아야 되는 UR족. 이 3R족에서 되어질수록 시대의 흐름성에 같이 가는 교수님들요. 무슨 소리야? 나는 저기에 다 해당되네라고 할수록 고독사 이용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나는 시대의 흐름성에 3R족에 어느 정도 해방되어 있는지도 나름 자문자가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여기로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한성대학은 학생들에게 졸업장, 성적증명서 외로 어떤 것을 제공해 주고 있나요? 또는 관련 전공에서의 라이센스 외로 어떤 것을 제공해 주고 계신가요? 여쭤보는 겁니다. 전공 외로 어떠한 핵심의 역량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가 이겁니다. 잠깐 그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기 전에 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한성대학의 우리 학생들은 졸업장, 성적 증명서, 관련 전공의 라이선스 외로 뭘 또 하나 보태주면 좋을까요? 오늘 이 생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하나 보태주면 좋을까? 뭘 하나 보태줘야만이 이 다변화 세상에 나름 뒤에 처지지 않고 앞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했죠. 이것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 좀 좋을까요? 혼자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대학에서 동일하거든요. 졸업장, 성적 증명서, 관련 전공 하나 내보는 게 모든 대학이 동일하거든요. 이제 동일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의 생존과에 그 생존의 틀에 한성대학의 특성화가 나의 생존과 대학의 생존과 맞물린다고 합니다. 제가 32년 동안 대학에 있는데요. 제가 전공이 뭐였죠? 치과 보철 전공인데 지금 핵심 전공의 가운데 있지만 우리 대학원에서 제가 교회문화 콘텐츠의 석박사이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한성대 오실 때 그 전공으로 한성대에 정년하실 수 있을까요? 여쭤보는 겁니다. 정년하실 수도 있지만 핵심 전공 옆에 시대 흐름성의 융복합의 전공을 계속 공부를 해서 시대 흐름성 과목의 교수님으로 서보신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시대 흐름성의 배움과 리더로도 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지금 와이파이가 끊어졌는데요. 이걸로 연결하겠습니다. 특화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요 30개를 특허 출원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대학에서 개인의 아이디어에 특허를 출원해준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개인의 아이디어를 특허를 내주는 대학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로도 특허했습니다. 특허를 했을까요? 지금까지 2차와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대상에서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냥 틀리였잖아요. 이제 4차 산업은 스마트합니다. 스마트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연결해 인공지능의 빅데이터가 스마트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제품이라고 하는 틀리에 스마트 틀리로 간다 이름만 붙이면 이 틀리가 어마어마한 4차 산업의 기름 대신에 자원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업은 학생들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생각을 넓혀주는 수업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교수자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 논문이 이제 참 듣기 거북한 쓰레기라고 하는 세상까지 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교수자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쓰고 있는 리포트가 시대의 흐름선에서는 이제 다소 뒤에 있다라고 하는 거. 논문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시대의 흐름성의 교수자들의 아이디어, 세상에서의 변화의 한 축을 하라고 하는 의미 아닐까요?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한번 특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특허가 저희 청구부 특허의 바깥에 있는 거라면 저희 전담부에서 연결시켜 주시겠습니다. 어떤 특허를 했을까요? 이것도 말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급하거든요. 이게 교수 이야기는 뒤로 있어야 됩니다. 수업이 시장 바닥같이 우리 애들이 바글바글하게 말이 나와야 되는 세상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수업은 객자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수업이 된다고 합니다. 객자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객자들은 수업의 방해꾼으로 여겼는데요. 이제 수업에서의 객자들의 이야기는 세상을 리드하는 리더로서 함축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본다면 우리는 무한한 생각을 끄집어내야 되겠죠. 우리 한승대님 특허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퓨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를 보십시오. 특허 한번 해보자. 혹시 여기 뭔가 시커먼 게 좀 보이나요? 틀리에 뭔가 쉽지 않는 부분에 오른쪽에 제가 시커먼 점을 하나 넣었는데요. 이게 뭘까요? 칩이 여기 왜 들어갈까요? 틀리에 칩이 들어가네요. 칩은 뭐죠? 칩에
연결되어진다면 칩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칩이 연결된다면 이 틀니가 이쪽에 들어가고 있는 이 틀니의 칩이 연결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네. 연결됐어요. 입속에서 연결시켜서 뭘 칩으로 얻으면 좋을까요? 네?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의 분류가 빅데이터로 연결되어진다면 건강 관련 분야 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세상입니다. 단지 죽었다라고 하는 제품을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의 키워드를 스마트 틀니 앞에 붙이면 모든 제품에 다 특허의 아이디어를 연결할 수 있는 세상. 그러나 교수자들의 아이디어보다 아직 물렁물렁한 우리 얘들의 생각의 아이디어가 더 넓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수 이야기 그만 좀 줄이고 얘들의 생각을 무한하게 펼칠 수 있는 이러한 수업에 이런 하브르타 수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뭘까요? 또 몰랐을까요? 좀 몰랐을까요? 말씀 안 하면 다음 진행 안 하겠습니다. 예. 네. 몰랐을까요? 틀리 될 수 있습니다. 맞추시고. 여기에 이게 100세 세상에 7의 세상이 있어요. 노인들이 집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스마트폰만 되면 자녀들하고의 전화가 연결돼요. 이런 스마트한 세상.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혹시 교수님들의 전공 분야에 이러한 우리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수업 한 학기 끝나면 특허를 낼 수 있는 리포트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어떨까요? 죽어있는 긁어오는 리포트가 아닌 무한한 상상력의 아이디어를 한번 묶어서 수업 종료 시점에 발표로 하고요. 그 발표가 콘텐츠로 만들어져서 유튜브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얘들의 세상은 더욱더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과연 우리 한성대학의 우리 학생들은 졸업장, 성적증명서, 관련 라이센스 외로 어떤 것을 가져가면 좋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의예융합부 학회의 사이트에 지금 2019년도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과목의 지식허브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저의 DB가 올라가 있고요. 70명의 학생들에게 다 개인 홈페이지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70명의 모든 학생들에게 개인 홈페이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수업에서의 관련되어진 모든 부분을 결과물을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유튜버가 됩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콘텐츠가 메타데이터를 영문으로 올리면서 전 세계 친구들하고의 네트워크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올려진 콘텐츠가 세상의 확장성에서 당당함을 가지고요. 졸업 후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고 재학 중에 넓은 세상으로 확장될 수 있는 세상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여기에 70명의 학생들에게 다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요. 4시간마다의 진행되는 DB를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서 저에게 올려줘야만이 되는 수업. 하나 학생 거 잠깐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네. 이 학생의 개인 홈페이지고요. 들어가 보니까 현재 이번 2019년도에 만났는데요. 37개의 콘텐츠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 한번 최근 올린 거 한번 볼까요? 저는 틀리라고 하는 이 총이집 당연히 이 콘텐츠를 어디로 올릴까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겠죠?
유튜브 채널 올리는데 틀리 제작 과정도 그냥 제작하는 걸로 끝내고 결과물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생들의 스마트폰 앞에 켜놓고 자기가 지금 실습하는 부분을 레코딩하고 수업 종료 후에 모바일에서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저에게 URL을 보내줘야만이 그날 수업이 출석으로 인정되어집니다. 모든 수업을 TV에 콘텐츠로 뽑아내는 크리에이터 수업을 치과 기공의 학생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우리 애들은 이미 모바일에 익숙한 애들입니다. 근데 정작 교수자들이 기계치라고 얘기하고요. 나는 그런 거 귀찮으라는 말씀을 당당하게 하는데요.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의 기계치와 디지털화에 익숙함에 실천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내 자녀가 그런 분의 교실에 들어가는 것은 어느 교수자도 원치 않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싫지만 내 자녀는 스마트한 교수님 교실에 넣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의 수업 진행하는 부분에서의 단지 틀리 제작 과정을 만들어서 교수한테 제출해서 잘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녹화해서 메타데이터를 뭘로 올리고 있죠? 메타데이터를 공문이 아닌 영문으로 올린다는 것은 뭘까요? 한국인들과의 소통이 아닌 글로벌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는 얘기겠죠? 네. 여기에 당연히 이 친구의 유튜브 채널 한번 가볼까요? 네. 이 학생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치과 기공을 배우는 학생이 저하고 만나면서 이렇게 이 유튜브가 됐고요. 이 학생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교수님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있다면 어떻게 꾸며져 있나요? 다음에 와서 내 방송국을 겨눠봤는데 과연 제대로 된 방송국으로 현재 꾸며져 있느냐 이겁니다. 예, 이제 유튜브는 나의 개인 방송국이자 자신의 브랜드이자 얼굴이에요. 우리 학생의 채널이고요. 지금 나름 한번 보실까요? 예, 어제 올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수업한 겁니다. 저는 수업을 어떻게 할까요? 저는 모든 수업을 발표를 합니다. 예, 어제 수업에 2시간 수업 후에 10분 동안에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구슬로 녹화해서 어제 저한테 올리고요.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URL을 저한테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교실입니다. 교실에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켜놓고요. 켜놓고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단지 이해되죠?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오늘 배운 부분을 종이에 쓰는 것도 아니고요. 한번 구슬로 발표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나가는 이러한 TV의 플랫폼화, 모든 학생들이 크리에이터로 성장시키고 있는 것도 융복합의 세상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점이지 않느냐 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3D 프린팅 융합연구소 소장입니다. 3D 프린팅 융합연구소 소장의 가운데 제가 축을 잡고요. 돌리면 잘 돌죠? 이게 4차 산업의 융합입니다. 근데 한국만을 고집하는 세상에서 이제 어떤 세상으로 왔어요? 이렇게 비빔밥 같은 하나의 핵심 전공을 배워왔지만 비빔밥 같이 비빔밥이 맛있게 되려면 많은 부분이 섞어져야 되겠죠? 이제 우리 애들은 어느 과로 왔지만 그 과에서 어떻게 돼요? 교수자의 많은 융복합의 학문으로 어느 학과에 왔지만 이러한 다채널의 융복합의 여러 업무를 파는 교육이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교수님 모시고 진행해야 될 키워드가 플립트런입니다. 네. 제가 오늘 2시간 동안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야 될 부분. 네. 혹시 조금 바쁘시면 가셔도 되고요. 네. 저는 원래 사실 3시간 준비하고 왔습니다. 저의 이 특강을 한번 들어오시면 못 나갑니다. 사실입니다. 수업은요,
한 번 들으면 못 나가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업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수업은 지식이 전달이 아니고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의 참여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게 수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한가요? 오늘 저하고의 2시간의 만남이 혹시 나머지 교직 후반부의 삶의 턴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관점에서 저의 카페 한번 볼까요? 잠깐 카페 보겠습니다. 교수님들 플립트러닝 하고 계신가요? 혹시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플립트러닝. 제가 오늘 우리 교수님들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여기 와서 다 설문으로 한번 보고요.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오피스 365의 홈즈를 가지고 오늘 우리 한성대 교수님들이 과연 어떠한 지금 상황에 있는지 제가 온라인 설문을 확인하고 이걸 보고 오늘 특강을 진행하면 좀 더 건설적으로 좋지 않을까요? 수업은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의 상황을 교수자가 미리 좀 살펴보고 그날 준비해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수업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이렇게 시간이 안 돼서 이런 설문을 하지 못했고요.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을 눌러보면 여기에 그러면 직접 제가 시험 보고 있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제 중간고사인데요. 저는 모든 시험을 디지털로 봅니다. 종이시험 일절 안 봅니다. 여기 응답 결과 보면 하나 모든 부분이 직접 도식화되어지고 학생들이 누르는 순간 결과값을 다 알 수 있죠. 시험 하나라도 교수자가 채점할 때까지의 피드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연결시켜놓고 오늘 시험을 치르면 즉시 피드백으로 오늘의 결과값이 좋지 않으면 시험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다시 수업을 할 수 있는 연결의 세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수업이 연결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교수자 중심으로 얘들이 저 구석에 앉아있어도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교수자 중심의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스마트폰으로 연결만 되어지면 한 명의 학생도 다른 쪽에 내버리지 못하고 정신을 내버리지 못하고 같이 묶어서 수업할 수 있는 연결의 수업이요. 자, 이러한 맥락으로 저희 카페인데요. 2011년 3월 1일 날 오픈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좀 강의 자료 좀 올리려고. 그러면 10주차 한번 볼까요? 10주차가 지금 어제 그제 진행됐죠? 월요일날 어제 진행된 겁니다. 10주차를 위해서 선행학습을 제가 올렸고요. 선행학습의 영상은 이번 주에는 따로 만들지 않고요. KOCW에 제가 올려놓은 KOCW에 올려놓은 이 콘텐츠의 URL을 학생들에게 안내만 해줌으로 인해서 다음 주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많은 짜리 영화 한 편에도 우리는 소문을 듣고 재밌다, 줄거리를 알고 어느 정도 갑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만 대학의 콘텐츠는 4,500만 원의 돈을 받고서도 1주차에 피드백 정도 주고 나머지 2, 3주차 갈수록 그냥 연결, 진행하는 부분에서의 얘들이 본 수업에 대한 생각 없이 들어오고 마지막에 교수자가 질문 있나요? 라고 던지는 그 질문에는 얘들이 질문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질문을 뒤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로요? 플립트러닝으로 수업 전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본 수업에서 나올 질문을 수업 전으로 끌고 와서 그 질문을 교수자가 들고 들어가서 토론회 수업에 직장성의 이 묶음의 수업으로 풀어가는 것. 이게 거꾸로 수업이라고 합니다. 교수님들 이제 교육 혁신의 패러다임의 강의 공개와 그 다음에 플립트러닝은 누구나 해야 될 하나의 의무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 맥락으로 미리 다 제가 올렸는데요. 올리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방법에 모든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요. 다 코멘트합니다. 본 수업 들어오기 전에 이 정도 리포트하고 코멘트하고 들어온다고 한다면 본 수업의 질은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모든 학생들이 몇 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 정도면 본 수업에서의 필기 내용은 요점 변이 이미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학생들이 다 올립니다. 거의 98% 학생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귀찮지만 플립트 러닝으로 학습을 하고 들어왔을 때의 수업의 질은 본인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모든 학생들이 수업 전에 올리는데 여기에 질문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코멘트 후에 질문을 올려야 돼요. 저는 이 질문을 본 수업 전에 준비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플립트 러닝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수업은 질문을 풀어주는 수업이에요. 질문을 풀어주는 수업. 이렇게 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요점 정리되고 나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 이렇게 오프닝이 되어지는 순간 뭐가 좋을까요? 교수가 한 학생의 질문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60명의 학생들이 다 봐야 한다. 60명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코멘트와 질문의 영역을 보면서 더욱더 학습의 양이 확장되어지는 세상. 질문의 영역이 더욱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수업은 질문의 본리를 계속 무한적으로 펼쳐주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모든 학생들의 코멘트 내용을 보고요. 질문을 보고 본 수업 어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수업 어제 일반 수업 한번 볼까요? 어제 28일이죠? 어제 진행한 겁니다. 어제 28일. 저는 모든 수업을 레코딩, 뒤에 지금 캠코더가 지금 저를 찍고 있죠? 저는 모든 수업을 러닝으로 먼저 보내고요. 그리고 본 수업을 반드시 레코딩해서 집에 가는 학생들의 손에 URL로 보내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오늘 수업에 대해서 미리 보내주고 본 수업 같이 참여하면서 다시 레코딩 해가지고 다시 보내주거든요. 네. 학교의 장비가 아닌 저의 캠코더 하나 가지고요. 네. 1교시, 2교시 다 레코딩해서 이미 올렸고요. 그리고 본 수업 진행 한번 볼까요? 수업. 네. 제가 미리 1시간 전에 가서요. 저의 강의실을 이렇게 스마트 강의실로 라운드하게 비치시켜놓고요. 학교에 스마트 강의실이 없어서요. 교수자가 접수의 장소 하나 알아봐서 나름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로 만들어 놓고 지금 뭐하고 있죠? 마지막 10분 남겨놓고 오늘 학습한 내용 뭘 가져가는지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부실로 발표하고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나가는 이러한 수업이 플립트 러닝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모든 수업에서의 알고 있는 지식을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콘텐츠화해서 세상에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알릴 수 있는 세상이 우리 앞에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콘텐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쭤보는 겁니다. 정년 후에 나의 교직의 스토리 아무것도 없이 정년하실 건지 아니면 나름 이 DB를 가지고 세상의 연결성이 더 확대될 것인지도 나름 자문자답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잠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개별 학생들이 올린 것을 학생들은 다시 어디로 올릴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들 학생 동영상 가면 어디에 수업한 거?
수업 종료 후에 자신이 편집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저희 카페에 URL에 올려줍니다. 저는 이걸 보고 다시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다시 발표 모음집으로 카페를 열어서 어제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의 콘텐츠를 다시 묶어서 DB로 제공해 준 거예요. 네. 굉장히 바쁩니다. 할 일도 많고요. 이 대목에 많은 교수님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안 바쁘세요? 바쁘죠. 근데 제가 32년 대학 강단에 있으면서요, 교육과 연구와 봉사 중에 교육 앞에 어떤 것도 먼저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교육 앞에 어떤 것도 갈 수 없다고 하는 거. 예. 저는 저의 현재 대학이 모고입니다. 우리 신한대학으로 교명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신흥전문대학이었어요. 네. 신흥전문대학의 치기공과의 전문학사 출신인데요. 여기에 제가 모교에서 29의 교수직을 줬습니다. 29의 교수직에 서가지고 직장이자 지금 내일이 60인데요. 저의 꿈터가 저의 모교입니다. 교수님들 한성대학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직장이신가요? 꿈터이신가요? 생각의 포인트를 바꾸면요. 삶의 터닝의 기회가 많다라고 합니다. 네. 똑같은 교육을 하지만 저의 약간의 부지런함에 조금 더 다름성을 가지고 여기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교수자들이 동일한 교수법을 하는데요. 똑같이 저도 교육을 하지만 남들하고의 조금의 차별성을 콘텐츠로 노출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370개장을 돌고 있는 원동력 아닐까요? 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나의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내 교실에 들어와 있는 우리 학생들의 콘텐츠도 봐야 되겠고요. 내 자녀들의 콘텐츠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과연 내 자녀들. 요즘 명문대 졸업생들이 우울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최고로 애우고 쓰고 암기의 달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암기의 달인들이 공기업, 대기업까지는 잘 갔어요. 나름 인생 성공했다고 했지만 요즘 소셜에서의 인플루언서들을 보니까 본인의 삶이 이게 영혼 없는 삶이거든요. 그때 소셜에서의 인플루언서들은 공부는 그리 암기력은 떨어지지만 대학에서 놀아본 애들이 무한하게 상상력을 펼쳐본 애들이기 때문에 소셜에서 어떻게 정형화되지 않고 자기의 프리의 콘텐츠를 무한 발산으로 멋진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실 무한한 일들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이러한 재미있는 놀이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수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의 정보는 이미 유튜브에 인터넷에 다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또 두 번 외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인데요. 네. 교수님 저 수업 저거는 카페를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저 카페를 하시는 분도 있고 네이버 밴드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네이버 장단점. 밴드는 약간의 폐쇄형이니까요. 네.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의 브랜드도 노출할 겸 이렇게 오픈용으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제가 하고 있는 게 또 하나 뭔가 있을까요? 한번 지금 보시면 좀 보이겠지만 모감사라고 하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매일 5가지 감사를 써야 돼요. 이게 5점짜리입니다. 5점짜리. 학점에 5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을 반드시 써야 돼요. 근데 이 학생은 내일 오늘 할 일을 안 썼는데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어른들의 삶도 하루 자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 보는 거 좀 더 긍정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내일 무슨 일을 할까라고 생각하고 자는 거 내일의 삶이 틀려요. 그리고 저는 좋은 게 뭘까요?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의 상황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학생의 여러 상황을 캐치함으로 인해서 직접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전화로라도 어떻게 된 거니? 한마디 물어볼 수 있는 것. 이게 연결의 수업에서 얘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기가 막힌 이러한 소통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여기에는 제가 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 댓글을 달 수 없기 때문에 뭘 할까요? 스티커를 동일 발부합니다. 다른 걸 쓰면 얘를 굉장히 또 시샘을 해요. 그러니까 이 스티커는 동일 발부를 하고요. 네. 모든 수업 교수님 시험 보는 방법 볼까요? 중간고사에? 중간고사에 네. 주관식 서술은 스피치 구술 발표입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네. 저는 시험도 다 레코딩을 합니다. 시험도 수업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3시간짜리 수업을 1시간 시험 보고 2시간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3시간짜리 수업을 1시간 시험 보고 보낸다는 것도 저는 우리 교수자들을 생각해 봐야 될 건데 그날의 피드백이 좋지 않으면 그걸 놓고 다시 재수업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것도 우리가 고쳐야 될 교수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여기에 구술은 이렇게 봅니다. 음악 틀어줍니다. 네. 남의 소리가 좀 덜 들리게끔 네. 교실에서 발표하고 유튜브에 올리고요. 그리고 제출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관식, 객관식, 단답형은 어떻게 보느냐 이겁니다. 요즘 종이 한 장 써주고 내주고 쓰고 들고 와서 교수자가 볼펜으로 채점하고 있는 모습 이 부분이 저는 자존심 상해서 인공지능이 채점하는 특허처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교실에서의 아날로그적인 부분을 스마트 쪽으로 바꾸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 앞에 많다고 합니다. 예, 우리는 정작 이러한 특허 출원의 비중보다 논문 쪽에 많이 있었는지도 자문자답해 봐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엄지족들이라 얼마나 빨리 씁니까? 예. 필체 문제 없습니다. 중간에 지운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써서 올려주는 순간 다 어디로 백업이 될까요? 엑셀로 다 클라우드 백업되기 때문에 교육부 감사에 더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단지 나를 믿고 온 교수자의 아날로그적인 부분에 우리 애들이 갇힌다고 한다면 우리 애들은 미래에 참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 영상 한번 볼까요? 과연 우리 애들은 교실에 들어오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이겁니다. 과연 내 교실에 들어온 애들 제가 조금 가장되게 편집을 했는데요. 그냥 웃어 보시면서 한번 볼 수 있는 콘텐츠. 요즘 애들의 삶은 스마트한 애들이라고. 자, 한번 볼까요? 네. 스마트하게 태어나는 아이들. 어떤 삶인지. 네, 태어나고 있습니다. 네, 나왔어요. 네. 나오자마자 탯줄을 짜줘야 되는 게 신경이죠? 근데 탯줄을 누가 자를까요? 지가 검색한 다음에 네, 지가 자르는 겁니다. 얘들이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한 애들. 네, 그리고 당연히 태어남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인증샷 하나 해야 되죠? 네, 인증샷 하나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네, 세상에 태어나면 출생신고 해야 되지 않나요? 출생신고를 주민등록증 신고가 아닌 걸까요? SNS 로그인 구글 계정 하나 취득하고요. 네, 그리고 집에를 가는데 부모 도움 없이 못 가는 것을 어떻게 가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구글 맵을 통해서 집에를 가는 이러한 얘기들이 우리 교실에 더욱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네. 이러한 애들이 우리 교실에 지금 더욱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 애들은 이러한 디지털화의 애들이 교실에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 교수자들은 어떤 것을 제공해 줘야 될까요? 화면 한번 볼까요? 네. 교실에 왔는데 교수님의 얼굴에서 너무 웃음이 많아요.
있어요. 조용히 해라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무한정 시끄럽게 얘기하라고 하네요. 무슨 거 제공해 주네요. 무슨 말 무서우실까요? 무슨 자리에 무슨 일이 넘쳐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웃음체가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리고 모노드라마를 2년 동안 다녔어요. 지식의 채널 점수자가 아닌 나하고의 만남에서 에너지도 얻어가고 행복감도 가져가니까 나는 모노드라마 2년에서의 저의 삶이 굉장히 스마트해졌고 닉네임이 뭘로 되어 있죠? 이남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 교수로 시작한 저의 브랜드가 유튜브 채널에 가니까 뭘로 바뀌어 있어요? 뭘로 바뀌어 있나요? 뭘로 바뀌어 있죠? 미래 교육학자로 퍼스널 브랜드로 시작된 저의 이남 교수 닉네임이요. 저의 당당한 유튜브 12,000개 채널의 프로페셔널 브랜드로 미래 교육학자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걸 한번 여쭤볼까요? 교수님들 브랜드 있으신가요? 나의 이름은 아니고요. 나의 퍼스널 브랜드가 있으시냐고 생각해봐야 됩니다. 나의 퍼스널 브랜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이 옵니다. 나의 퍼스널 브랜드. 퍼스널 브랜드는 뭘까요? 지금의 자신의 핵심 역량의 브랜드 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소셜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부분에 네이밍을 해놓고요. 소셜에 계속 콘텐츠를 쌓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콘텐츠가 형상화될까요? 안 될까요? 형상화되면서 점차 빛을 발하는 것이 유튜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유튜브는 계속 콘텐츠가 쌓이면 쌓일수록 브랜드가 더 확장이 되면서 빛이 발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플립트러닝의 이제 본질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 것인지를 잠깐 좀 보면 되겠죠.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특히 지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콘텐츠를 만들 때에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서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많은 교수님들이 콘텐츠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 이 저작권입니다. 저작권. 이 사이트 하나 안내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검색해 볼까요? 프리 큐레이션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프리 큐레이션. 이제 교수님들의 콘텐츠 강의자로 만들 때에 프리 큐레이션 사이트만 이용하면 모든 것을 저작권 없이 남의 자료 쓰지 않고요. 당당하게 나의 콘텐츠 만들 수 있는 프리 큐레이션 무료 사이트입니다. 이제 교수님들 플립트러닝을 위해서 콘텐츠 만들어서 올릴 때 저작권이 더 중요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거 가감이 조금 버리고요. 여기 프리 큐레이션 사이트에 와서요. 검색해가지고 콘텐츠를 좀 새롭게 만들자라고 합니다. 여기 화면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에디터스 초이스를 눌러주면요. 여기 잠깐 볼까요? 눌러주면 좌측에 한번 볼까요? 좌측에 전 세계적으로 20, 30개의 종합 무료 저작권을 제공해주는 이런 사이트가 좌측에 20, 30개가 또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교수님들 일단 플립트러닝 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고요? 내 자료가 바깥으로 나갔을 때 일단 얘들한테 보내는 것은 오픈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갔을 때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게끔 여기에 이 다양한 이 플랫폼에 가서 건져오자 이겁니다. 하나 대표적인 거 교수님들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픽사베이라고 하는 사이트 가보면 이미지, 사진, 벡터, 비디오가 최고의 해상도로 무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검색해 볼까요? 혹시 건강 관련 쪽에 교수님 계시면 건강 관련 키워드만 넣으면 보십시오. 화면 잠깐 볼까요? 건강이라고 하는 키워드만 해도 건강에 관련되어지는 최고 해상도의 화질이 지금 무료로 가져갈 수 있게끔
여기 합의량 크게 한번 볼까요? 1900개입니다. 책을 쓰는데도 문제 없겠죠?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데도 문제 없겠죠? 그게 사진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뭐죠? 벡터, 그 다음에 최고 예산대, 이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 때 필요한 비디오까지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수자들에게 이제 콘텐츠는 쉬운 것이다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예, 프리 큐레이션. 이 사이트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불필요한 거 다 지우시고요. 프리 큐레이션.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콘텐츠를 만들 때 저작권에 문제없이 무한한 이미지, 벡터, 그 다음에 비디오를 최고의 해상도로 제공해주는 사이트다. 즐겨찾기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강의 자료를 만드는데요. 교수님들 강의 문서를 이제 어디서 만들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이제 좀 그만하시고요. 네, 파워포인트는 얘들 재우자고 하는 겁니다. 얘들 재워놓고 얘들 뭐 존나 혼내지 마시고요. 이제 교수자의 스토리텔링에 이 프레지도 아니고요. 이제 템플릿의 세상에 와 있습니다. 좀 전에 프리큐레이션 사이트 봤어요, 안 봤어요? 여기는 이미지닷컴이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에 기반 프레젠테이션 이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뭘까요? 1000개의 템플릿을 전문가들이 다 만들어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문서는요, 본질적인 자신의 콘텐츠보다도 뒤에 꾸미는 쪽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게 그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쓰되 자신 것만 바꿔주는 데는 템플릿의 세상에 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 이미지닷컴은요, 교수자가 수업의 내용을 스토리텔링 하지 못하면 발표할 수 없는 겁니다. 발표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수업에서의 콘텐츠는 교수자의 준비가 스토리텔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볼까요? 경기 꿈의대학 수업을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많은 분들이 강의하고 가실 때 USB를 들고 가시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USB 들고 다니는 세상 아니고 뭐죠? 다 클라우드에서 그냥 자기가 불러서 발표하는 것이지 USB 담고 빼고 가지도 않으시면서 뽑아놓고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한번 프레젠테이션 해볼까요? PPT와 프레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한번 슬라이드 돌려보겠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좋으면 좋다. 여기에 비디오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네. 다음 장면 하나가 좀 더 얘들한테 좀 더 뭔가 임팩트가 오지 않나요? 궁금하고요. 네. 이게 스토리텔링의 클라우드 기반에서 발표하는 이미지닷컴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들어놨고요. 특히 여기 좋은 것은 잠깐 읽어보실까요? 만들 때 쓰는 것이 말고 가운데 뭐가 있죠? 파워포인트가 있으면 이걸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PPT를 눌러주면 뭐라고 나오죠? 당신의 파워포인트 불러오고 거기에 맞는 템플릿 선택하고 발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니고 이제 나는 제대로 좀 꾸미겠다 라고 한다면 카테고리 누르면 프레젠테이션 눌러주고요. 그리고 눌러주면 좌측에 교육용인지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에듀케이션 눌러주면 교육에 관계되어진 다양한 템플릿이 불러옵니다. 여기에 그냥 편집하지 마시고요. 마우스 갖다 대니까 뭐가 나오죠? 프리뷰가 있고 편집이 있죠? 그냥 편집해 놓고 자 이게 스토리가 안 맞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한 작업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프리뷰로 한번 선택해서요. 어떻게 슬라이드가 쇼가 되는지 한번 보고 오케이 이게 오늘 콘텐츠의 스토리와 맞네라고 한다면 상단에 뭐가 있죠? 여기요?
편집 있죠? 편집을 눌러 들어가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템플릿에 교수님의 텍스트, 이미지, 영상만 바꿔주는 이 스토리텔링의 플래시한 타입의 이미지 닷컴. 네. 가지고 계신 파워포인트 응용할 수도 있고요. 새롭게 만들면 더욱더 앞으로 어떻게 돼요? 디지털화 처음 할 때만 어렵지 다음 학기는 조금씩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빼고 넣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디지털 DB 만들기가 어렵지 만들어만 놓으면 수업에 너무 프리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아요? 이미지닷컴 뭐라고요? 1000개의 템플릿이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클라우드 기반의 프레젠테이션 사이트가 이해될까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 개수가 많아지면 유료를 벌리려고 하는데요. 그 정도는 커피값 정도입니다. 네. 나름 자기 활용의 범위에 따라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닷컴. 그 다음 이제 누구나 가지고 있는 파워포인트 한번 볼까요? 자, 파워포인트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최소한 다음 주 수업을 녹화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건 알고 계시죠? 네. 파워포인트에 예를 들어서 오늘 다음 주 수업에 대한 지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파워포인트의 좋은 게 뭐냐면요. 특히 많은 기능 중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좌측 상단에 배경 제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따기를 할 수가 있어요. 뒷배경. 네. 이렇게 해서 나름 이제 오늘 강의를 하신다고 한다면 상단에 뭐가 있죠? 여기 슬라이드 쇼가 있고요. 밑에 슬라이드 쇼 녹화를 눌러주면 처음부터 녹음 시작할 거냐? 네. 녹화 시작.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성대 교수님들 모시고 제가 오늘 다음 주 수업에 대한 플립트 러닝을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학생들 이거 잘 듣고요. 질문 올려주시면 신종훈 교수가 질문 가지고 10주차 수업에서 재밌게 이 질문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파일에서 뭐죠? 여기에 내보내